자, 지난 시간 주택 증축 마쳤고요. 그러면 따로 메모했지만은 주택의 여과 과정 150페이지 여러분들 기본서 교재 15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목차 2번이 있죠. 주택의 여과 과정. 여가주로 재개발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책에서도 여기서 공부해도 무방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여가 과정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개념이 쉬운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 풀게 되면요. 뜻밖의 많이 헷갈리거든요. 오늘은 개념만 잡아드리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또 다음 과정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주택의 여가 과정 개념 보시면 자, 첫 줄 끝에부터 밑줄 하세요. 끝에 보시면 주택이 소득의 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밑줄. 소득 계층이 상하로 이동하는 게 주택의 여가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2번 내려가요. 자, 주택의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다 종류가 두 개 있죠. 그러면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두 개를 묶어주세요. 1번은요, 하향 여가. 2번은요, 상향 여가. 그러면, 자, 잘 보세요.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는 단어 그대로 보세요. 느낌이. 자, 하향 여가는 뭔가 동네가 좋아지는 겁니까? 나빠지는 겁니까?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하향 여가는 나빠지는 이동입니다. 그래서 첫줄 보시면요. 자, 하향 여가랑 상위층이 살던 주택이 밑줄 하세요. 하위층 사용으로 전환. 하위층 전환으로 사용 밑줄. 이러면 동네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거꾸로 2번요. 상향 여가는 말 그대로 동네가 좋아지는 이동입니다. 좋아지는 이동. 그래서 상향 여가란 첫 줄 밑줄 하세요. 하위층이 살던 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되면서 상위층 사용으로 전환. 동네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 이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주택이 나빠지는 이동은 무슨 여가? 하향 여가. 좋아지는 이동은 상향 여가. 여러분들 분명히 다 알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네, 한 번 더 확인.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두 개의 지역이 있는데요. 왼쪽은 잘 사는 고급주택입니다. 고급주택지입니다. 오른쪽은요, 아주 못 사는 저급주택지입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이동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동하든지 얘가 바로 여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동한다. 얘가요, 자, 상향 여가일까요? 하향 여가일까요? 예? 저 상향이 많이 들리네, 상향. 방금 제가 여러분 확실히 개념을 이해했거든. 제가 그림을 그리고 물어보니까 막 엉뚱한 답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뭐냐? 저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니까 상향으로 오해하시는데 다시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 봅니다. 고급주택은 강남. 머릿속에 그림 그렸죠? 강남. 다음에 저급주택은 서울역의 노숙자. 그림 그리셨죠? 이렇게 보시면서 서울역에 노숙자 100명이 강남으로 쳐들어갑니다. 요거잖아. 그러면 빚금 많고 동네가 좋아진 거니까 강남 물 배린 겁니까? 강남 물 배렸잖아. 나빠졌지. 아까 상냥했잖아요. 아니잖아요. 얘가 뭡니까? 동네가 나빠졌어요. 무슨 여가? 하향 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 보고 나빠지는 이동 하향 알면서도 그림 보고 하니까 해석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거하고요, 시험 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져 버려. 항상 문장을 보시면서 얘를 이렇게 문장으로 묶거든. 문장을 해석해서 나빠지는 게 뭐가 된다? 하향 여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상냥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강남의 학원에서도 꽤 오래전에 수업을 했더니 심지어 한 달 전에 이렇게 거리면서 딱 물었더니 수백 명이 이구동성으로 상향여가 하더라고요. 엉터리 공부예요. 예. 자, 얘가 뭡니까? 동네가 나빠졌다. 무슨 여가? 하향여가. 거꾸로 이렇게 움직이면요. 얘가 뭡니까? 얘가 적급주택은 다시 말하면 판자촌이지. 판자촌. 되게 못 살잖아요. 그럼 싹 밀어버리고 뭡니까? 재개발하죠. 재개발하면 이 사람들이 딱지 피주면서 마구마구 막 들어오잖아. 그러면 동네가 좋아지겠네. 무슨 여가? 상향여가.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출제원들이 아주 변화무쌍하게 묻거든. 우리 시험은 항상 뭐지? 하향을 상향으로, 상향을 하향으로 바꿔서 묻거든요. 항상 틀에 박힌 듯이 책을 볼 게 아니라 지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해력, 풀어야 돼요. 이 문장이 나빠졌네, 하향여가. 좋아졌네, 상향여가 되시겠죠. 그래서 개념을 잘 잡으시면 출발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개념 잡으시고, 그럼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하향여가 복잡한 거는요, 지금 그림도 그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이 하향여 과정은 별도로 3월 달에 또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은요, 여가 적용은 하향여가가 뭔지, 상향이 뭔지, 개념만 잘 잡으시면 돼요. 특히 우리 시험은요, 하향을 상향으로, 상향을 하향으로 바꿔서 묻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든지, 실제 시험 보든지, 상향과 하향여가만 나왔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요놈은 단어를 바꿀 확률이 높다면서 의심을 가지면 거기 틀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개념 잡았습니다. 이제 개념 잡았으니까 다시 정책 원래 페이지 봅니다. 자, 그러면 정책은 이제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자, 4절 조세 정책인데 얘는요, 매년마다 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한 문제는 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시험에 그동안 출제 안 되는 거는 가차없이 버리세요. 1번 의 있죠. 1번 X 버리세요. 2번 조세 부가 목적. 2번도 X. 3번은 조세 기능 있죠. 그대로 읽어보시는데 표를 보고 어려운 말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4번 조세 원칙. 4번도 X 버리세요. 아예 보지 마세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5번 조세 비교. 5번에다가 별표. 내려가요. 네모 2번 부동산 조세 전가와 기차. 네모 2번 앞에다가 별표.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확실히 아시면요, 여러분들은 거의 예를 모르니까요. 그러면 자 5번이 있죠. 부동산 관련 조세. 얘는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하시면 다 아는 거잖아요. 표를 보시면요, 세금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쭉 나와 있죠. 상속, 정려, 취득 등록 면에서.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처분할 때 양도세. 또 실황목 보게 되면 국세, 지방세.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걸 가리는 문제가 최근에 계속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덕점하시고요. 네모 2번 조세의 전가와 귀착입니다. 자, 조세의 전가 귀착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또 이제 그렇다면 조세의 전가 귀착이 뭐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면 맥주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맥주 한 병당 세금을 100원씩 매긴대요. 맥주 한 병당 세금을 100원씩 부과시킨대. 그러면 이때 자, 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생산자가 되고요. 회사. 맥주를 사 마시는 소비자.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되겠네요. 세금을 100원 매겼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세금은 100원인데 생산자가 세금을 30원 내게 되면 나머지 70원은 소비자가 내겠네. 그럼 100원이잖아요. 생산자가 세금을 40원 낸다면 소비자가 세금은 나머지 60원 내게 되겠네. 생산자가 세금을 100원 낸다면 얘는 하나도 안 내겠네. 되시겠죠? 얘가 바로 조세기착입니다. 그러니까 조세기착은요,
자, 생산자, 소비자, 사회자 각각 세금을 어떻게 나누어서 부담하느냐, 나누어서. 이거 바로 조세 기착입니다. 결론. 이때, 자, 이 조세 기착은요. 조세 기착은 결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뭐였죠?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를 내는 이 정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부담, 조세 기책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또는 암기가 필요하면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237페이지 1번 조세 전가와 귀착의 개념인데요. 동그라미 1번 조세 전가, 2번 조세 귀착이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조세 귀착에다가 두 번째 줄 밑줄하세요. 즉, 밑줄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부담은 달라진다. 밑줄. 방금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자, 2번 조세 부과 효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프가 좀 나오죠. 그래프가.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39페이지예요. 3번 목차인데 탄력성 크기와 조세 기차. 맨 밑에 박스 보시면요. 그래프 2개 찾았습니까? 2개. 그러면 그래프가 2개인데요. 첫 번째 그래프가 까만 세모 제목이 뭡니까?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죠. 첫 번째 그래프가. 그래, 첫 번째 그래프에다가 힘을 주세요. 요걸 체크하시고요. 첫 번째 그래프만 수요가 탄력적일 때. 그러면 한 장 더 넘기니까 그래프가 또 4개 더 나와. 그래프가 총 6개잖아요. 다 그리면 진도 못 나가잖아요. 여러분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그래프가 뭡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 요 그래프만 제대로 따라오시면 공부 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 그래프는요. 너무 복잡한데 이거를 바로 그려버리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 따라오거든요. 요 그래프를 제가 풀어서 그릴 거니까 지금 그래프를 쭉 따라오시면 해결돼 버립니다. 볼게요. 자, 먼저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시면 조세 효과 나와 있죠. 땡땡 얘는 잘 나오는 질문들. 자, 얘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맥주 한 병에 100원씩 세금 매겨요. 그러면 세금은요, 세금을 매기는 만큼 맥주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예? 올라가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갑니다. 다 하는 거잖아. 얘가 조세 효과입니다. 세금 매기는 만큼 맥주값 올라가지. 다시 수요와 공급인데요. 수요자건 공급자건 세금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다 싫어해요. 예. 세금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조세효과 부과하면 맥주값 올라가고요. 세금은 다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합니다. 다 세금 싫어하잖아. 이거 합쳐버리면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하고 공급하고.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 다 세금 싫어하거든요. 합치니까 균형 거래량은 역시 감소합니다. 굳이 안 겪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맥주값 올라가고요. 세금은 다 싫어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그래프 하나 더. 그래프 어려운 그래프 아니에요. 우상량, 얘가 뭐죠? 공급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요. 정부가 세금 부과하면요. 뭐부터? 공급부터 움직인다. 공급부터.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돼. 공급부터 감소가 돼. 그러면 공급이 감소되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공급 감소. T.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급부터 감소가 된다. 여기까지는 다 따라왔을 거예요. 따라서 조세 효과는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인데요.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39페이지의 첫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 공급 곡선이 S에서 S로 감소가 되는 그 그래프 보이죠? 예. 그래서 그걸 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 한꺼번에 하면 따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급이 감소가 된다. 다음 그래프. 그러면 차원이 따라오시면 돼요.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여기가 시장 원리가 돼요. P0, Q0. 그냥 이 그래프도 결국은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원리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요 네모 있죠? 요 네모로 시장 원리. 예를 들어 볼게요. 문구점에 가게 되면 여러분 샤프 쓰고 있죠? 샤프 한 자루 보통 1,000원. 1,000원. 그래서 샤프 수량 한 자루에 샤프 가격 얼마 하더라? 1,000원 하더라. 어려운 그래프 아니죠? 샤프 한 자루에 얼마 하더라? 1,000원. 여러분들 이제 1,000원 주고 이만큼 주고 샤프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1,000원 주고 샤프를 샀는데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샤프의 효용 가치는요. 딱 1,000원치만 느낍니까? 그 이상을 느낍니까? 샤프의 효용 가치. 더 이상을 느끼잖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빗금친 겁니다. 요거예요. 자, 수요곡선인데요. 여러분은 샤프를 1,000원 주고 샀는데 샤프를 쓰는 효용 가치는요. 1,000원 이상의 빗금친 더 큰 ing력 효용 가치를 느끼거든요. 얘를 소비자 ing력이라고 불러요. 소비자 ing력이다. 소비자 ing력. 누구든지 내가 지불하는 돈 이상으로 효용 가치가 큰 거 ing력분이 생기거든요. 얘가 바로 소비의 목적입니다. 소비의 목적. 개별적 저는요, 이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거, 어떤 분들은요, 요즘 영화 관람비가 15,000원 하거든요. 15,000원 보통. 그 돈이 비싸다고 안 보는데 저는요, 15,000원 주고 정말 기분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자, 그래도 최근에 가장 큰 히트작이 1,000만 넘었죠. 서울의 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서울의 봄이 제작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제작비가요? 200억입니다. 200억. 자, 보세요. 자, 서울의 봄이 200억 주고 만들었습니다. 200억짜리 영화예요. 그거를 15,000원 주고 제가 영화 보는 거거든요. 저는 15,000원 주고 200억짜리 영화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영화가요. 얼마나 쌉니다. 효용가치가 큽니까? 전 영화 볼 적에 정말 기분 좋게 봐요. 그 어마어마한 영화를 겨우 15,000원 주고 보는 거니까 ing력분이 너무 크거든요. 항상 소비 목적은요, 이만큼 ing력가 생기니까 소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이제 알았죠? 샵 한 자루 얼마? 1,000원. 근데 생산자, 공급자 남는 게 있거든요. 공급자는 뭡니까? 얘가 공급 곡선인데 사실은 이만큼이 본전이에요, 본전. 얘가 본전입니다. 본전인데 결국 공급자도 이만큼 빨간 빗금 잡고 남아. 1,000원 받으니까 이게 공급자 최소 가격. 본전인데 또 남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생산자 ing력가 돼요. 되시겠죠? 생산자가 이만큼 남으니까 물건 만들고 소비자는요, 1,000원 주고 샀는데 더 크게 효용이 크니까 남으니까 소비하고요. 결국 자, P0 빨간선 기준으로 위에 것은 누가 가져간다? 소비자가. 아래쪽은 누가 가져간다? 생산자가. 되시겠죠? 요거를 세금하고 똑같이 응용해보라.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도요. 위에 부분은 소비자가 즉 수요자가 세금 내고요. 아래쪽 부분은요. 바로 생산자 즉 공급자가 세금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합니다. 그 세금도 피제로 빨간선 기준으로 위에 거는 누가 세금 낸다? 수요자가. 아래쪽은 누가 세금 낸다? 생산자, 공급자가 세금 낸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걸 합친 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지금 이제 두 개를 합쳐봐요. 합친 그림이 바로 교재가 몇 페이지예요? 239페이지 첫 번째 그림이 있죠. 수요가 탈루책일 때. 지금부터 이 첫 번째 그림을 그대로 옮기면서 설명드릴게요. 합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 그림만 보시면 돼요. 똑같이 그릴 거니까. 제목이 뭡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요가 탄력적일 때. 자, 수요가 탄력적이면 결국에는 완만해요? 가파라요? 완만하죠. 네, 수요가 완만합니다. 얘가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결국에 완만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급은 가파르거든요. 가파르다. 공급은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공급은 비탄력적입니다. 피제로, 교제로. 자, 요런 주택이 있어요. 요런 집이 있는데, 주택이 있는데, 수요가 탄력적인 이런 주택이 있는데, 정부가 세금을 매겨요. 재산세. 그러면 세금을 매기면 요거, 세금을 매기다 만큼 공급부터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급이 감소가 돼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급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균인점은요,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맞죠? 그 결과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 예.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예. 감소.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 효과는요,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가 된다. 세금을 부과하면요,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가 된다.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된다. 나왔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매치했고요. 다음에 요 그림 매치합니다. 요 그림. 요거 갖다 붙일게요. 자, 흰선, 노란선 이 세금 효과입니다. 흰선, 노란선. 그러면 자, 노란선의 요점에서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흰선의 요 흰점, 노란선, 흰선 요 전체 네모, 요 전체 네모가 전체 세금 효과입니다. 전체 세금 효과다. 전체 세금 효과. 세금의 효과다. 세금 효과. 요 갭이 세금이잖아요. 따라서 노란선, 흰선 요 전체 갭 네모가 전체 세금 효과입니다. 전체 세금 효과인데, 자, 두 번째 그림. P0 빨간선, P0 빨간선, 빨간선. 손을 닦으니까 위에 네모, 아래쪽 네모가 갈라졌잖아. 그럼 이제 위에 쪽 부분에 빗감친 네모는 세금을 누가 낸다고 했다? 수요자. 수요자. 얘는요, 누가 세금 낸다? 수요자. 얘는요, 수요자. 자, 빨간 선 아랫부분에 빗감친 것은 세금 누가 낸다? 공급자가. 얘는요, 세금 누가 낸다? 공급자가. 그림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 세금을 부과하니까 자, 세금 내는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요자가 작게 내지. 공급자가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결국 탄력성에 따라서 세금 부담은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기울기 따라서 이 네모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부담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39페이지 첫 번째 그래프, 수요가 탄력적일 때. 항상 그래프 보는 건요, 빨간선 딱 꺼주고 위에 것은 수요자가 세금 내고 아래쪽 부분은 공급자가 낸다 라고 보시면 나머지 그래프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빨간선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이런 그래프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프가 나오면 계속 그리겠는데 여지껏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복습을 잘 해가지고 요 그림까지만 잘 따라서면 공부 따봉이야. 왜? 아는 게 힘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복습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그림을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네. 이 그림을 이해 못했다 하면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다, 그죠? 예, 몰라도 괜찮아요. 왜? 시험은 잘 풀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알면 힘이고 몰라도 괜찮아. 결론.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결론.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화살표 요약. 얘를 집중하자. 예. 결론. 탄력성에 따라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조세 기책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로 앞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프로는 우리 시험은 굳이 풀게 되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예, 그래프는 일단은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자, 그럼 다시 잘 보세요. 수요가 탄력적이죠.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커지. 수요가 탄력적. 그러면 화살표. 수요니까 수요자. 그럼 잘 보세요.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수요자가 세금을 많이 내세요? 작게 내세요? 작게 냈죠. 반복합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을 작게 낸다. 화살표가 비례, 반비례. 끝. 그래서 요거 네모되어 있죠. 무조건 그래프를 알든 말든 무조건 탄력성과 조세 기책은 무조건 반비례. 따라서 수요가 사실 크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작게 내면 이렇게 연습돼 버리면 시험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요거는요,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공급이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네.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내세요? 적게 내세요? 많이 냈지. 공급이니까 뭐지? 공급자. 공급자 세금을 많이 내.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 뭐? 반비례.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그래프를 안 다음에 정리해버리면요, 정리가 훨씬 쉬워. 앞으로 이제 요거 갖고 먼저 다 푸는 거예요. 무조건 뭐지? 반비례.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작게 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작으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많이 낸다. 계속 세 번 합니다. 수요가 탄력적인데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크대. 완전 탄력적. 그러면 무한대 반대가 100% 전부가 될까요? 0이 될까요? 반대로 0이 되겠지. 그래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는 세금 하나도 안 낸다. 계속해서 수요가 탄력성이 0이라 완전 비탄력적. 그럼 0의 반대는요, 수요자가 세금을 전부 낼까? 하나도 안 낼까? 예, 전부 내지. 0이니까 전부 내지, 반대로. 따라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는 세금을 전부 낸다. 계속 공급이 비탄력적인데 극단적으로 0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반대로 공급자 세금을 전부 낸다, 하나도 안 낸다? 전부 낸다.
그걸로 공급이 탄력적인데 무한대로 크대. 완전 탄력적.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든 경우수 6가지. 끝.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걸로 문제를 푸세요. 이걸로. 경우수가 6가지지만 이게 지문이 다 6개 이상 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이걸로 문제 풀게 되면 무조건 포인트는 뭐지? 탄력성과 조세계석은 반비례 관계. 반대해석입니다. 특히 잘 나가는 문장. 공급의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이거 있잖아. 공급의 수직이지. 얘가 뭡니까? 부정성. 토지.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탄력성이 0이잖아. 완전 비탄력적. 이때는 세금을 누가 전부 냅니까? 공급자가 전부 내잖아. 공급자가요, 다른 말로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예, 임대인. 반복합니다.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때 세금은요, 임대인이 전부 낸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싹 바꾸어서 임차인이 전부 낸다. X. 요즘은 이 빈줄 잘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가 탄력성과 조세 귀착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응용해서 모든 경우수를 전부 다 보았습니다. 이걸로 문제 다 풀려요. 이걸로. 책을 보고 확인하죠. 자, 책을 보시면 237페이지 앞페이지 보세요. 앞페이지 보시면 237페이지. 자, 맨 끝에 줄에 화살표 찾았죠? 밑줄 하세요. 탄력성 크기와 조세 부담의 크기는 반비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탄력성과 조세 계책은 무조건 반비례. 한 장 넘어가요, 한 장. 239페이지. 3번. 탄력성 크기와 조세 기착. 여기다가 땡땡. 큼직하게 반비례 적어주고, 반비례 적어주고. 그럼 확인합니다. 1번. 수요 탄력성이 공급사보다 크대. 그러면 1번은 뭡니까? 수요가 탄력적이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땡땡. 수요자는 반대로 세금 작게 낸다. 그렇잖아요. 2번. 수요 탄력성이 작고 공급 탄력성이 크대.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공급이 탄력적이죠. 그러면 땡땡 오른쪽에 보니까 공급이 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는 세금 작게 낸다. 3번. 수요자가 세금을 전부 내는 경우는요. 땡땡. 수요가 0이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 0이 되면요. 반대로 수요자가 전부 내겠지. 다음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무한대로 크면요. 반대로 공급자는 세금 공급자는 하나도 안 내죠. 하나도 안 내면 반대로 수요자가 전부 내겠지. 이런 식으로. 자, 모든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 기차까지 보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좀 부차적인 내용이니까 3월, 5월 가면서 제가 보충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있죠. 조세 종류, 세법상 내용, 지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할 때, 그리고 조세 기차. 이것만 알게 되면 그 여기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책 마치겠고요. 이어서 투자론 넘어요. 투자론.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자, 투자론은요. 잠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투자해서 자, 부동산 투자입니다. 우리 시험은 투자가요. 주로 6문제, 7문제가 잘 나옵니다. 6개, 7개. 참고로 작년 시험은 투자가 오버했어요. 몇 문제? 8문제. 꽤 많이 나왔거든요. 투자는요. 어느 책이든 목차가 5개입니다. 첫 번째, 투자의 의.
여기서는 가볍게 자, 부동산 투자가 뭡니까? 투기가 뭡니까? 요거 비교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과 거리가 멀고 여러분들은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투자의 장점.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투자의 장점만. 두 번째, 투자는요 크게 원리가 두 가지죠. 자,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다. 되게 많은 분들이 투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투자가 잘못되면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위험은 줄여야 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자. 소위 분산 투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따라서 세 번째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번째요. 화폐의 시간 같습니다. 자, 쓰지는 않겠는데 시간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자,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뭐지? 현재 돈 들어가잖아요. 현재 가치. 수익은요, 장래 계속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얘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체적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자, 투자 분석 기법, 얘가 가장 어렵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야 될 공식이 한 20개 정도. 달달달달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얘가 중요합니다. 제가 왜 별표 3개 쓸까요? 최소한 3문제 나와, 3문제. 이렇게 나온다 치면요. 절반은 여기서 나와. 절반은. 나머지 하나 봐도 하면 딱 6문제 되겠지. 문제 아시겠죠? 따라서 얘가 가장 중요해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8문제 나왔잖아요. 8문제 가운데 여기서 문제가 4문제 나왔어요. 4문제. 절반. 어쨌건 투자의 절반은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싫어도 공부해야 됩니다. 아, 이거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왜? 공식을 20를 달달 암기해서 계산 문제도 준비하고 프로세스 다 지문 묻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요. 암기가 상당히 요구되는 파트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계를 서서 올라가야 됩니다. 잘 따라오시면요. 이거 보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5개 파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하는 순간 뭐 이런 걸 비교하겠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장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강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강의 노트 보시면 이제 요 두 가지 비교합니다. 투자와 투기. 한눈에 보면 알겠죠? 한눈에 보면. 자, 안 쓸게요. 시간상. 자, 강의 노트 보시면 투자는요. 5년, 10년, 평생, 장기간 투자하죠. 목적은 뭐지? 생산이 목적이다.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다만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것이다. 예. 반면에 투기는요. 투기는 주로 단기가 목적인데 얘는요.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되파는 게 목적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결론은 뭐지? 생산활동과 관계 있으면 투자가 되고요. 생산활동과 관계가 없으면 투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는 새겼습니다. 자,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필요하니까 취득하죠. 취득 단계.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하죠. 운영 단계. 그리고 팔자 처분 단계.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운영한다는 것은 뭘 가리킨다? 바로 사용과 수익을 가리킵니다. 사용 수익. 여기까지가 투자의 3단계. 그럼 답이 나왔잖아. 투자를 하게 되면 사용, 수익, 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반면에 투기는요. 필요하니까 취득합니다. 근데 운영 단계가 X 없어. 얘가 생략됩니다. 없어요.
오로지 뭐 비싸게 되파는 것만이 목적이다. 그래서 투자와 투기는 요 단계가 있다 없다. 요 차이점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때 운영 단계 사용 수익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가리켜서 얘를요 소득 이득 이렇게 불러요. 소득 이득이다. 처분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자본 이득이다. 따라서 결론, 투자는요 소득이득과 자본을 둘 다 얻을 수 있는데 투기는요 자 소득이득 없고 오로지 자본이득만이 목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의의가 됩니다. 자, 의의 보고 시겠는데요. 그러면 책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251페이지. 1번 투자의 개념. 동합 1번요. 투자란 밑줄입니다. 한 줄. 현재 지출과 미래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 밑줄. 밑줄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지문 이대로 안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또 그러면 3번, 4번 묶어주고요. 3번, 4번. 3번 밑줄입니다. 공부하세요. 부동산 투자는 밑줄입니다. 취득, 운영, 처분 과정 밑줄. 취득 단계, 운영 단계, 처분 단계인데 4번은요. 투기는 운영이 없다. 설명드렸습니다. 목차 2번이 있죠. 목차 2번. 투자의 장단점. 자, 그래서 장점. 장점을 봐야 되겠는데요. 자, 시간상 지금부터 10분은 그렇고 5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